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새해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냉각된 남북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편 북한 내부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네. 어떤 의도일까요? 글쎄요. 일단 앞으로 수개월간 지상에서 펼쳐질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뭐 지금 같아서는 봄에 실시돼 왔던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 재개 이런 걸 아마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으로 보입니다. 네. 발언 배경을 보면 볼턴 보좌관이 그랬어요. 김정은의 위협적인 새 발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에서 취소되거나 축소된 모든 군사 훈련을 완전히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미국 내의 어떤 논의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 국방부의 입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지선을 넘는 도발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대화로 와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도발 수위에 따라서는 뭐 한미연합훈련 재개라든가 기타 그 이상의 뭐 또 다른 어떤 것들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특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잖아요.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글쎄요, 그 발언에 대해서 뭐 직접 발언을 한 내용은 아직은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3일 노동신문에서 공화국의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또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뭐 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 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정면 돌파전을 벌여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예측할 수 없는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전략무기 개발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남용하는 것을 반대할 뿐 아니라 모험적인 군사적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를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네.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한 미 국방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중동의 한 군사 지도자를 미국이 직접 겨냥해서 제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정면으로 반응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체로 북한은 계속해서 자기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응은 좀 신경 쓰이고 예의주시하는 이런 모양새를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 그리고 새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새로운 전략무기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시기와 맞물려서 벚꽃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벚꽃 도발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썼어요. 아마 봄쯤에 도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 같아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연합 훈련 이게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시점에 아마 미국의 상원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표결이 있을 텐데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도발을 할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이고요.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전에 그때까지 시선을 끌고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쯤에 해가지고 왜냐하면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딱 3월은 아니겠습니다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2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 주석 생일이 4월 15일이에요. 음. 그때마다 중요한 정치 행사에 신종 전략 무기들을 이렇게 공개하거나 또는 연합훈련에 맞춰서 인공위성을 발사하거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펼치거나 이런 행동들은 시기시기마다 중요한 어떤 정치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는 2016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17년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국제사회의 여러 정치 일정이나 정치 정세를 적극 외교에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 시기에 뭘 했냐면 북한이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핵 보유국을 선언을 해버렸는데 네. 그 시점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한국의 4월 달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네,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서는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도발 가능성은 지금 철저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일단 미국이 이 구상에 동의할지 의문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비핵화의 중요한 계기가 혹시 남북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김정은의 답방을 통해서 비핵화의 계기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지지하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데든 어떤 기여도 없는 그냥 단순 남북 방문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크게 환영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나서서 반대하지는 물론 않겠죠. 네.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고요. 다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대남 메시지를 올해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조건 없는 재개 의사를 밝혔었어요. 신년사에서. 네. 근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 김정은 정권 나름대로 걸었던 신뢰 이런 것들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작년 아세안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여러 차례 거듭 요청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실 방문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또 답방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래서 우리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방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제안할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신선하지도 않은 제안이고 또 남북 모두 열의가 과연 얼마나 높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안된 이것이 과연 성사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신의 폭을 이렇게 넓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 국면에서 수용 가능할 부분인지 의문이 좀 드는데요.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지금 한반도 시간을 하면서 미북 북미 회담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결국 북한이 핵을 확실히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미국도 그것과 관련된 정확한 핵 보고서와 핵 폐기 계획서를 받고 나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주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 미국이 볼 때 북한에서는 핵 폐기 의지라든가 또는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는 거의 어려워 보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난 1년, 2년간 남북 관계도 진전이 안 된 것이죠. 네. 예,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최근 가장 주목되는 이 국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건 뭐 추론입니다만 이번에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사살한 그 영상이 지금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어요. 네. 아마 그 영상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어떤 식의 압박감을 느낄 것인가?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특정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죠. 너무 네. 직접적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과 또 마음 먹으면 직접 실행해 버리는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매우 잘 보여줬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건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격한 무인 비행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이란은 차이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은 사실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그 군사적 마찰이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북한과는 근데 지금 군사적 마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정도의 군사적 마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란과 미국처럼 수시로 그런 어떤 공격을 주고받는 상황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과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세계 최강대국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서는 그들이 또한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렷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굳이 더 하나 더 하자면 국가 최고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이번에 암살한 사람은. 근데 네. 만약에 김정은을 암살하게 될 경우에는 국가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이런 게 미국과 북한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매우 기분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정한 금지선을 넘어서는 도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하는 걸로만 봐서는 일단 도발 가능성에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가능성이 30%든 40%든 50%든 현재로서는 도발을 하겠다고 일단 말로 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있다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딜레마가 있다는 점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김정은 정권이 금지선을 넘을 만큼 강력하게 도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네. 그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제재 협상, 제재를 푸는 협상을 해내겠다는 건데 문제는 금지선을 넘는 정도로 강력한 압박을 할 경우에는 그냥 그 북미 협상의 판 자체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북미 협상은 중단되고 그렇다면 이제 국면은 완전히 대북 제재 국면으로 갈등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담을 과연 김정은이 안고 그 레드선을 그러니까 그 금지선을 넘을 것이냐. 이게 이제 딜레마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고요.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두 가지를 준비하겠죠. 첫 번째는 추가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로서도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아마 군사적 도발 논란이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한반도 정세도 불안해지겠죠. 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전환해서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죠. 네, 김정은 정권이 연말 연초에 머지않아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어요. 그게 뭐냐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지난 3일 날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해온 내용에 따르면 현재 북한 용어로는 수중간 탄도 로켓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이제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겠죠. SLBM입니다. 네.
이것을 인민군대 편제 무기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군대의 편제 무기화다.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실전 배치라고 봐야 되겠죠. 군대에 이제 이걸 직접 배치한다 이런 거겠죠. 네. 이걸 지금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잠수함이고 어떤 미사일이냐 이건데 네. 이번에 그 소식통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 2,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인 건데 네. 다만 이것으로는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최대 2주 정도를 잠행하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을 일단은 개발을 해야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완료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잠행 기술이 완료되면 이 2,000톤급 저 재래식 잠수함에다가 북극성 미사일을 장착해서 발사하는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걸 놓고 보면 새로운 전략 무기를 대충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이제 이것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성능 높은 SLBM 개발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타격을 하게 되면 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 북한이 계산하는 것은 북한 본토에서 미국 본토까지 이어지는 그런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잠수함에 장착한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수함을 타고 태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분의 1 지점이나 또는 50% 도달한 지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본토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조금 짧아도 잠수함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까지만 가면 충분히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전략 무기가 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2022년까지 핵무기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겠다고 완성 기한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전 탐지가 어려워서 요격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것 또한 미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2,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에 이제 오래 잠행하는 이제 2주 동안 막 물밑에서 움직여 가지고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이런 기술을 지금 탑재해 가지고 곧 실전 배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은 거기가 목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싶은 SLBM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그거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걸 개발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북한의 목표는 2022년까지 앞으로 2년이 좀 더 남았습니다. 2, 3년 남았는데 네. 북극성 3형을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2척을 현재 건조 중에 또 있어요. 네. 그래서 2,000톤급을 실전 배치함과 아울러서 동시에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건조 중에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는 어떻게든 이 작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그래서 북극성 미사일은 뭐 그렇게까지 길게 북한을 아니 미국을 향해 날아갈 수는 없지만 이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에다가 만약에 북극성을 장착하게 되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목표로 미국 북한은 2022년까지 전략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미국을 겨냥하는 거죠. 네. 잠수함을 멀리까지 끌고 나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북극성으로 쏘겠다. 그것도 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명확합니다. 미국을 목표로 더군다나 본토를 향해 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반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는 그런 SLBM뿐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까지 다 한반도에는 직접 위협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까지 되지 않는 방사포라고 해서 좀 작은 형태의 무기까지 다 한반도에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죠. 네. 미국이 과연 이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가만 있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그럼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내용이죠.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현안을 살펴봤고요. 북한 당국의 북극성 계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